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오늘은 북카시 쓰레기 매립장에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쓰레기를 매립해서 공항 근처에서 이렇게 골프장을 만들었죠. 인도네시아도 지금 저렇게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드디어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여기까지 올라찼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땅이 넓으니까 쓰레기에 대한 아무런 문제 없이 매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쓰레기 처리 문제가 너무나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비용 그리고 에너지 문제까지 이제 연결이 돼서 우리나라는 차분히 쓰레기를 처리하고 쓰레기를 태우고 쓰레기를 매립하고 여러 단계를 거쳤지만 인도네시아는 곧장 쓰레기에서 쓰레기 소각 발전소까지 한꺼번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들과 함께 우리 북카시 최고의 큰 반타그르방 쓰레기 매립장과 그리고 작은 규모지만 소각 발전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자, 인도네시아 1호 소각 화력 발전소입니다. 국가혁신위원회, 원래 국가혁신위원회 BPPT는 기술위원회였지만 지금은 승격이 돼서 혁신위원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국가혁신위원회와 자카르타 주정부의 합동으로 이루어진 발전소입니다. 소각 발전에 대한 자세한 모형도입니다. 폐기물들이 도착을 해서 가공, 선처리, 그리고 보일러 스팀에까지 이르는 PLT. 인도네시아의 모든 발전은 PLT로 이루어집니다. 분방기, 리스트릭, 뜨나가. 그래서 어떤 거를 이용하냐에 따라서 S가 붙으면 태양광, D가 붙으면 디젤, U가 붙으면 우압, 증기, 그 다음에 석탄이 붙으면 석탄 화력 발전소, 이렇게 되겠죠. 발전소 내부에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1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5일치 쓰레기톤 500톤을 생활 가전 쓰레기를 곧장 여기 가져와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차 처리를 거쳐서 오는데 여기는 그냥 음식물 쓰레기. 그래서 비록 설치가 되어 있지만 운영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주정부에서 보내준 인력으로 지금 현재 고치고 있습니다. 현재 쉬고 있습니다. 근데 먼지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아주 지금 관리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일단은 1호 사업장답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인스티튜트 테크놀 베런과 NEC 파워가 합동해서 지금 여기 현재 실태를 측정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전처리 시스템입니다. 자, 이 전처리 시스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전처리 시스템이. 이게 지금 풍력 선별기야. 예, 풍력 선별기고, 이거 좀 베스테리아라고 독일 거고, 네, 이거 독일 겁니다. 저 앞에 있는 게 이제 트럼펫 선별기라고 하고, 예. 트럼펫 선별기. 이거는 이제 흙 골라내는 겁니다. 예, 흙을 골라내는 거죠. 그럼 저 앞으로 가봅니다. 장비 좋은 거 쓰고 있네요. 예. 보통 인도네시아에서의 장비는 가격이 제일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자카르타에서 하루 7,000톤, 8,000톤 양의 어마어마한 물량의 쓰레기들이 몰려드는 관계로 가격을 따질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회사, 주정부 회사, 국영회사에서는 세계 최고의 장비들을 선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곳 반타르그방 폐기물 처리장은 인도네시아에서 그래도 가장 최신식 설비를 갖춘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돼서 시범 프로젝트가 돼야지 다른 12군데의 그 주요 도시 폐기물 처리장에 성공적으로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인도네시아의 그 제1호 소각 발전소를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폐기물을 어떻게 매립하는지, 어떻게 그리고 처리하는지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폐기물 분리수거가 좀 우선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각 과정에 있어가지고 시설 관리가 좀 너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년밖에 안 된 시설이 상당히 부식도 심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더 과학적인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그 소각 시스템, 환경 문제, 그리고 소각 발전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볼 때는요, 일단 폐기물을 분리수거하는 부분이 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이 한 60% 이상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전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게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소각장에서 보니까 한 1500kcal 정도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정도면 소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리수거라든지 그런 체계가 좀 더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인도네시아는 지금 큰 쓰레기 문제가 당면해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줄이면서, 그리고 환경도 보호하면서, 그리고 에너지도 얻을 수 있는 우리 NEC 파워의 인도네시아 활동을 우리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쓰레기산에 왔습니다. 쓰레기 환경 전문가들은 이 쓰레기 더미를 광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때 석탄 1톤이 40달러였는데 이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40달러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티핑피라 그러죠. 그래서 이 쓰레기 광산을 환경 전문가들은 우와 멋있다, 멋있는 광산이다 라고 얘기한답니다. 지금 북가시에 있는 이 반따르 그방 이 매립지는 총 면적이 110헥타입니다. 어마어마한 넓이죠. 그리고 5개의 존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벌써 1, 2존은 가득 찼습니다. 그 다음에 3, 4, 5존을 저렇게 자카르타에서 온 폐기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이제 쓰레기 처리에 대한 굉장히 깊은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잠시 전에 전처리 과정을 보고 왔지만 독일제 기계들을 그대로 가서 쓰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뭐 예산이 없으니까 지방 정부가 가난하다니까 비싼 장비를 쓸 수 없다고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확인 결과 2대의 전처리 기계 파쇄기, 분쇄기를 독일의 최첨단, 제일 비싸고 좋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퍼레이션 그런 레벨이 못 따라가서 조금 아깝고, 그리고 아까 소각 발전소도 봤지만은 일단 제품들이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자연스럽게 유동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최첨단 환경 기술이 왔으니 우리 인도네시아의 환경 문제의 선도 주자가 되어서 인도네시아의 환경과 소각 발전의 미래를 밝혀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이산화탄소 협약으로 인해서 폐기물 처리 문제는 전 세계인들의 공통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지금 현재 주정부, 국가, 그리고 각종 글로벌 기업들이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가 곧장 에너지 발전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그날을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기를 빌어봅니다.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아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